한 주의 출발입니다. 월요일, 이번 주는 4월의 말과 5월의 초 움직임이 맞물려 있는 한 주인데요. 다소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어닝 시즌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600선을 자극하고 있는 지난주의 흐름, 최악의 흐름은 정점을 지난 가운데 그 상방의 키를 쥔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들일 수 있을까요? K-러브콜의 서막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 포인트 먼저 체크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주요 체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조선주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성적표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그 종지부를 찍을 한화오션, 현재 프리마켓에서 기대가 많고 급등 중이거든요. 예상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중국 견제로 읽혀지는데 테슬라의 폭등 움직임과 함께 우리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대장주가 새로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이 각계전투 더욱더 양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뉴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프리마켓의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쭉 나오고 있는데요.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IT 투톱에 대한 방향성은 모호했습니다. 하이닉스 호실적 이후에 18만 원을 겨우 회복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하이닉스 빠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LG 엔솔 그리고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2차 전지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움직임 안에서 눈에 띄는 쪽 역시 조선이죠. HD, 현대중공업의 움직임 1%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30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카이까지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성적표 조선 뒤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거래량 실리면서 등락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안주 안에서 드림시큐리티가 19%의 급등 양상 보이며 코스닥 안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WCP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와 함께 10%의 급등 양상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전주가 좋았었는데요.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 내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BHI 7%의 급등 출발 예상되고요. 조선주가 역시 코스피 안에서는 거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엔진, HJ중공업까지 실적 움직임 바로 이어서 체크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죠. 한화오션,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6%의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호실적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까? 조선사들이 지난주까지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의 파티 분위기였는데요. HD그룹이 현대그룹이 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엔진도 실적을 미리 발표했죠. 오션의 매출액 전망치는 3조 800억 원에서 3조 1,700억 원까지 상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원래는 3조 한 200억 원 안 될 것으로 봤거든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원래 기존 컨센이 한 1,450억 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이후에 나온 추정치를 보니까 거의 예상 상회할 것으로 봤어요. 2,000억 원에서 높게는 2,100억 원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고 급증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QOQ로 봤을 때 지난 4분기 대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감소해서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전년 대비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고선가, 고수익성의 선박, LNG 쪽으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매출에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환율 효과도 이번에 톡톡히 호실적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그 이후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 계속 좋을 것이냐? 보면 SK증권에서는 하반기에 북미 쪽으로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오스탈 인수 호주 쪽으로 이뤄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계속 제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인수가 된다면 이 오스탈의 북미 법인까지도 수주가 찍히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수주 사이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제재까지 맞물리며 97,000원 보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기존에 실적을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이번 실적
실적 매우 좋을 거라며 다소 답답했던 4월이 지금 수주 사이클이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일찍이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건 수익성 좋은 LNG 선박 수주 본격화되고 VLCC와 관련해서도 수주 본격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반가운 VLCC 관련한 내척 수주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해양방산 모멘텀의 현실화 움직임 속에 시원하게 10만 원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 그 안쪽에서 다른 HD 현대그룹들이 다 어제 신고가를 금요일 날 쓴 이후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 분기부터는 좋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하나오션은 중공업과는 또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의 랠리 움직임 속에 내러티브의 점검을 쭉 보신다면 지금 조선업의 재건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번 주 30일에 미국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함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MRO와 관련해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하려는 움직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무역 대표부 쪽에서 제재 움직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약한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HSBC 외신 쪽에서는 너무 제재가 약해서 중국 쪽의 수주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주가 보류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울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고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또 다른 악재로 본다면 미국의 LNG 업계 쪽에서 이번에 나온 USTR 이 무역 대표부에서 발표한 내용 지키려면 2029년부터 미국산 선박을 LNG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도크가 꽉 차인 움직임 안에서는 이미 조선주들이 중국 쪽에서 다 선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지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반발을 했습니다. 규제가 더 완화될지 여부는 이 움직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수주 사이클은 지난주 HD 현대그룹 중심으로 후실적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되는데 밸류 부담과 관련해서 좀 차별화의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종목별로 확인 필요하겠고요. 지난주에 후판가 협상 나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포스코가 조금 더 인상하는데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가 부담 조선주 중심으로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움직임까지 밸류에 지금 높아진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더 갈까의 움직임, 더 갈까요? 신고가의 움직임을 지금 지난주에 경신한 쪽이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마린엔진, 하나오션, 한국카본 이렇게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는 실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이 좋았던 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실적 발표하고 예상치 웃돈 종목으로 굵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적이 한 번 더 확인되자 신고가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 실적 발표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대거 있습니다. 기자재단에서는 아직 예상 IR 날짜도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움직임과 함께 성적표에서 한 번 더 확신을 결과로 확인하게 된다면 슈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예상 실적 추정치 나오는 종목들 잘 봐야겠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있고요. 오늘은 하나오션입니다. 16% 지난 주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프리마켓의 움직임을 보셨는데 지금 차트 잠깐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의 움직임 보시면 5.6%가량 프리마켓에서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제목이 10만 원 돌파할까 였었잖아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장기 차트가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면 94,900원이라는 주가 차트가 직전 고점까지 9만 원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만 원대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곤 있는데 아까 DS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딱 4월이 기회였나 봅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달려가는 움직임 속에 직전 고점 돌파와 함께 10만 원 돌파 움직임까지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오션이 오늘 오후 2시에 실적 발표가 있고 효성그룹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리고 건설기계 안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 실적 앞두고 있고요. 대표 화장품주인 LG생활건강도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이번 주에는 방산주와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 BM, 하이브, 엔터주 실적 발표 있고요. 빅테크들도 실적 대거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있어서 하루 쉬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하게 될지 다시 한번 배드 이즈 굿으로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슬라 이슈도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폭등 나왔습니다. 50일선을 다시 회복합니다. 3개월 만이고요. 도대체 왜? 라고 보니 지금 미국 쪽에서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하죠. 자율주행 규제가 있었어요. 물론 사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워낙 혁신 경쟁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싹 없애고 우리도 신기술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거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째 줄, 셋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대 페달 없는 차, 도로에서 시범 운행 가능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고 요건 좀 간소해줘. 이렇게 계속 일론 머스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간소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하루 정도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 연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지금 움직임 보시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 당일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기준으로 지금 따끈따끈하게 정렬해드린 종목이에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4%의 강세, 아모텍도 4.7%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점검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아모텍, MLCC 쪽 움직임 좀 더 봐야겠고요. 퓨런티어 5%의 강세 움직임, 칩과 관련돼서도 넥스트칩, 칩셋 미디어의 상승 움직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차트 잠깐 확인해 볼까요? 현재 4%의 강세 움직임으로 프리마켓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워낙 머물러 있는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예상 체결가 들어오고 있군요. 51분입니다. 그래서 4%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는데 과연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깊다면 깊은 프런티어,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예상 체결가 들어오고 있는 게 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 추세적 반등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이 움직임까지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프리마켓에서 개별주 움직임 튀어올랐던 쪽 중심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SKT 갑작스럽게 이 보안사고 움직임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트레이딩 가능할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WCP가 해외 대형 배터리사와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스티가 특허 심판 승소 소식에 HSP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프리마켓에서 약세, 예스티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연속성과 함께 소송 이후의 점검까지 주가 등락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Q&A로 이어가 보죠. 네, 개장 8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수 나란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2,564선, 코스닥은 730선. 지난주 주간 상승 이후로 월요일장 출발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과 고민합니다. 차용주 IS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 소장님, 2,450선 현재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 빅테크 실적,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지난주에 시장 보니까 그래도 최악은 지났는데 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2,600선 외국인 계속 사실 수 있을까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하루 쉬고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 간에 있어서 관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완화됐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딱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환율입니다. 1440원까지 환율이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원화가 조금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10% 정도 빠졌는데 우리는 10%가 안 빠졌잖아요. 그만큼 네. 우리가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1440원이면 우리는 환율이 대략 한 5% 미만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뒷받침 못 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오긴 했어요. 금요일날 들어온 것이 과연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환율이 워낙 약세일 때 들어왔어요. 강세일 때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번 주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 후반부터는 우리나 국내 연휴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장 열리고 수급부터 그럼 같이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조선주입니다. 하나오션 오늘 6% 급등 95,200원에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난주에 호실적으로 조선주 랠리 이어졌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욕심 내려놓으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속도 조절 차원 쪽에서 다른 섹터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 속도에 대한 부분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예상한 대로 약간의 어떤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노리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들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인데 쫓아갈 때는 먹을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속도 조절을 이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챙기기 어려운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선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챙겨가자. 세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발 기대감인데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급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예상치 결과에서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이제 추세 반등 가능한 건가요? 차 소장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하루짜리 이슈인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이슈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자율 규제 완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하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영업이익이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폭발력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좀 지금 오히려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매매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관심주가 에코프로 BM입니다. 테슬라 발 기대감 안고 간다면 2차 전지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번 주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포인트로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2차전지가 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슬라가 얘기만 하면 네. 얘기만 나오면 2차전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가 지난주부터 꿈틀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래저래 지금 현재 바닥권을 잡았다라는 좀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2차전지가 이번 주에는 좀 강한 슈팅이 한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략주로서 더군다나 딱 그 지난주에 LG엔솔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늘 아침에 좀 공략을 해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지지력을 보여줬던 지난주거든요. 13만 원까지 기대해보자.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별주, WCP, 예스티 급등, 나트륨 이온 관련한 종목들까지 지난주에 있어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프리마켓에서 확인됐어요. 지금 호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신지요? 일단은 WCP가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섹터의 후발주자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한 분리막 부분을 과거에 국책과제로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애경케미칼이 지난주 주 중에 움직였고 그다음에 주 후반쯤 되니까 WCP가 올라왔는데 저는 WC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쫓아가기보다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쫓아가셔야 된다.
왜냐 이제 오늘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초의 갭보다는 약간 조정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이제 WCP도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보다는 만약 일봉상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 그러면 나트륨 이온만 안에서는 WCP를 공략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로 바로 이어가서 보면 다소 테마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정책 테마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톰 네. 주셨습니다. 지금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쫓아가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모바일 핀테크 관련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지난주 중부터 계속 나왔던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손절가 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